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더울 때면 또 우리가 마음 가다듬기가 더 쉽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예, 날씨에 짜증도 따라서. 많아지고. 맞아요. 여름 되면 진짜 짜증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데. 자, 우리 그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자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사이버 불링 현상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불링. 네. 오, 이거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폭력이기도 한 건데요. 네. S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정서를 황폐화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로 이어지는 등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애들, 그죠? 맞아요. 애들 사이에서.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 불링에서 청소년이 취약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올바른 교육과 문화 조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취약하고 심각한 경우가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욱더 심화되고 있나 보다. 이 사이버상의 왕따를 사이블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SNS 메신저의 종류가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사이블링은 2000년도에 미국의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하거든요. 아, 2000년에? 네, 국내에서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사이블링을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이블링에서는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 비하 발언 또는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사진 혹은 합성 사진을 요즘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거나 메시지 폭탄이라고 해서 문자를 엄청 보내는 이런 것, 그리고 메신저 집단 차단,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등의 상대방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행위들이 있네요. 그 사이버상에서.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러한 사이블링은 직접적으로 면대면의 집단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현실 공간하고는 좀 다르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서 또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속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상의 제약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 게시된 욕설이나 비방은 복제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간과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진짜. 네. 이 스마트폰과 사이버 공간이 좀 일상이 되면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네.
사이블링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무차별적인 폭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사이블링은 가해자가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개설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심각하고. 네. 또 직접 대면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또 어렵죠. 네. 더욱 잔인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이블링은 부모님이나 교사 등의 어른들이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심각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더욱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얘기 계속 이어볼게요.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back to my home. 수많은 사람들 틈 혼자인 밤이 무서워요.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할까요? 입을 맞출까요? 우리들에게 상기가 다를까 두려워요. Baby, I'm so lonely. Baby, I'm so cold. 종이 비행기처럼 위위위 같지 않는 마음 빙글빙글 내 삶을 Save my life.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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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차디 전방을 안아줄 lover.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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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사랑의 마법 주비두비 love to you. 주비두비 love to you. 주비두비 love to you.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back anymore. 이대로 지나가기엔 이 밤이 아쉬워요. 마주볼까요? 마주 앉을까요? 네, 오늘은요. 마음 라디오 사이버 불링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 아주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네, 몇 년 전에 한 여고생이 여러 명의 친구들로부터 단체 톡을 통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뒤이어서 중학교를 갓 입학한 여중생이 톡 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욕설이나 따돌림을 당한 뒤에 또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국내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보면 초중고생의 30%가 이 사이블링의 가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30%가. 네, 32%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특히 현대 사회가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리고 SNS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형태인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사이버 불링은 높은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네네. 사이버 불링은 좌절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유발시켜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지속되고 심각해질수록 그리고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타격이 회복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과 충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네. 결국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겠죠. 사이버 불링과 관련해서 더욱 문제시되는 부분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줄 잘 모르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거 진짜 해요. 문제네요. 예,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달까요? 예, 그런 어떤 수준인데요. 오히려 이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들은 오락이나 놀이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 간의 유대감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도 높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오늘 퀴즈 뭔가요? 네.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FBI, 2번 SNS. 자,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FBI, 2번 SNS입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노래 들으면서요. 가자 이글대는 태양 아래 저 바닷가로 여름날 추억을 만들어 보자. 푸른 바다에 모두 던져버리자. 힘들었던 일들을 떠나자. 신나게 곰돌이와 노래 부르며 다 같이 질러봐 저 바다를 향해. 크게 질러봐 아니 더 크게. 그래 바로 그거야. 아이스크림이 배물고 모래에 누워 선탠과 여유로운 낮잠도 모닥불 피워놓고 바베큐를 구우며 즐거운 파티도 하자. 다 같이 룰루랄라 손뼉 치며 노래 부르자. 라랄라라랄랄랄라.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 네, 민우의 곰돌이의 여름이었고요. 자,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은요, 선생님? 네, 정답은 2번이었죠. 네. SNS가 정답입니다. SNS. 요즘은 진짜 인적 네트워크 SNS가 그 실제 우리의 네트워크보다 더 강한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예. 편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공간에 어떤 제약이 없다는 네. 걸 생각해 보면 네, 좀 좋죠. 어떻게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SNS? 글쎄요, 안 하는 척 하죠. 안 하는 척. 네. 저는 아직도 SNS 조금 많이 하진 않는데, 예. 근데 요즘 뭐 요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많은 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어나는 또 사이버 불링에 대한 얘기 오늘도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4부에서도 얘기는 이어질게요. 손을 잡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내가 조심스럽지. 왜 내가 조심스럽지. 걷다가 닿는 어깨에 내 맘이 깊게 설레네. 별것도 아닌 스킨십에 왜 내가 설레오는지 알죠. 당신의 웃음 앞에서 나도 순수해지네요. 이런 애틋한 감정이 나는 너무나 좋아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귀가 떨려오네요. 이런 애틋한 감정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만남이란 말이 나는 너무 좋아. 네, 마음 라디오 토요일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얘기할수록 심각하다 생각은 했지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더 그런 것 같네요. 네. 이 사이버 불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종류를 나누어서 어떤 뭐 대책이나 혹은 처벌을 이렇게 예, 정하는 건데요. 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따라서 사이버 불링의 유형과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플레이밍 같은 언어적 공격은 대중적인 채팅룸에서 벌어지기 쉽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문자 같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기 쉽다고 하거든요. 이 SNS 서비스나 톡 등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사이버 불링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플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적대적인 언어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네. 그 타인의 공격적인 반응을 목표로 글을 게재하는 행위인 트롤링. 이것은 플레이밍 전쟁의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고 해요. 이 사이버 괴롭힘도 한 종류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괴롭힘을 동의어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괴롭힘이라는 건 특정인에 대해서 정당한 도움 없이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단어의 나열, 그리고 행동 또는 행위이고 모든 이 괴롭힘은 행동적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어떤 뭐 댓글을 달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경멸적이고 진실이 아닌 정보를 웹사이트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퍼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누군가의 사진, 이미지를 훼손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특히 성적인 면으로 변형을 해서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죠. 인물 사칭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해서 얻어진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형태의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진짜 종류가 많긴 해요. 이거 들어보니까 다뭐 드라마로 접한 것도 있고 뉴스상에서 접한 것도 있고 많은데 네. 이 사이버 불링의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간은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심리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포용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심리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사이버에서 소외를 당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맞는 겁니다. 네. SNS 친구 목록에서 자기 이름이 삭제되거나 뭐 차단되거나 메신저나 이메일에 자신이 답하는 것만큼 상대가 빠르게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날 때 실제보다 따돌림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고 하거든요. 흥미롭게도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따돌림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다른 온라인 그룹에 더 쉽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훨씬 더 당한 경험이 있는데 네, 당한 경험이 있는데 훨씬 더 다른 그룹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건 다른 집단에 참여를 해서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사이버 따돌림 불링을 당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해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 네. 어디서든 소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예,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여기서 발동을 하는 거겠죠. 네. 다른 사람들의 그룹에서 느끼는 연결감이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복수할 힘을 얻거나 혹은 새로운 그룹의 멤버가 됨으로써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 기운을 얻게 된다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원리가 적용이 되면 참 좋겠다.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어떤 복수 심리라든지 네. 혹은 다른 데에 내가 연결감이 있어야 예, 좀 생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룹에 예, 소속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일단 나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죠? 거죠. 예. 자, 이러한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이어볼게요. 저먼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생생라디오 토요일 사이버불링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심리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시공간은 우리의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상처와 불안감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월감이라는 어떤 가면을 쓴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의 사고는 특정 아이나 어떤 집단을 경멸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무시와 조롱을 받은 이들 중에는 어떤 이는 이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사이버 공간의 어떤 감정은 현실 마음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이 사이버 불링의 원인을 정서적인 면에서 찾으려 한 연구들이 있던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절제되지 못한 충동성이 사이버 불링의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 충동성이요? 네, 참지 못하고 욕을 한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네. 행동들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의외로 우울감이나 외로움 그리고 낮은 자존감, 불안감이 가해자의 정서적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해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네,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봤더니 오히려 우울하고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면에 쓰고 건드린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제, 거네요. 네, 공격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이버불링 가해자는요, 이 가해자의 정서는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들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폭력을 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막막한데 해결을 해야죠, 그래도. 네, 그럼요. 예.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이 사이버불링 예방과 대책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제공 그리고 운영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뿌리 깊은 학교 폭력과 왕따 문화의 철폐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중요하고요. 더불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은 평화롭게 화해하고 방관자를 목격자로 만들어주는 용기 내는 그런 방법도 알려줘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담아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괴롭힘이라는 것은 뭐 외모나 종교, 민족, 나이, 젠더 성적 지향성이나 결혼 유무,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는 생각에 시작이 되고 마땅히 괴롭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네. 이 사이버 공간은 자유를 느끼고 주체적이고 또 자율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높은 자기 효능감으로 자신감에 찬 인물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를 사이버 공간에 쏟아내고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심도 느끼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죠. 이러한 이들의 감정은요,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인 현실 공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져가서. 왔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현실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느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에서 증폭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정서는 곧 현실의 정서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 불링의 원인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있다라는 것이 분석인데요. 무엇보다 그 사이버 익명성의 그늘 아래 하필 왜 불링의 가해자 역할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누구나 익명성을 띠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돼서 무언가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그 뒤에 숨어서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 타겟 삼은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댓글을 달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이버 정체성은 욕구의 반영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만일 사이버상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가해자가 된다면 현실 공간에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역할을 택하게 됐는지 우리가 스스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변화해가는 문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품위를 지켜서
발전하고 있는 SNS 상에 우리가 몸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진짜 교육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네. 사이버는 사이버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니까 그죠? 네. 예, 이 감정이 그대로 증폭되고 있다는 거, 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대책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네, 서서히 변화를 우리가 우리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네. 세상이 변하는 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처벌의 수준도 네.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인식이 있다면 네. 예, 이게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프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온라인도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 온라인에서 지켜야 하는 품위가 곧 오프라인에서 지켜지는 내 품이다. 품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것만 있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두 세상을 다 같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라는 인식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자, 그렇다면은 코너 속의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자, 오늘도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버불링이 뭔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이 피해 현실이 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네. 영화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김희애 씨 나왔던 맞아요, 거. 맞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영화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네. 소리 없는 왕따인 사이버불링의 잔인함을 좀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네. 전반부는 잔잔하게 시작을 해서 그냥 학교 이야기인가 보다 했는데 주인공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보여지죠.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늦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이 천지라는 주인공이죠. 천지가 다른 친구들이 식사를 다 끝낸 뒤에 혼자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했겠지만 온라인으로는 이 친구에게만 다른 정보를 줘버리는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왕따의 장면이 나오고 네. 그런 가운데 이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이 톡 단체방에서 혼자 밥 먹는 모습을 욕하고 비웃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비단 영화에서만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쉽게 내 아이의 어떤 그 모습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사회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같이 있는 친구들과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런 소외감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어떤 자살로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예요. 예, 이런 영화 한 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 추천해 주셨어요. 우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 얘기 나눠주신 우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원타임 Without You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 듣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는데 그대 숨결 없인 잠을 잘 수조차 없는데 그대 눈빛 없이 앞을 볼 수조차 없는데 아무 말 없이 그저 멀리 날 떠나서 그대 손길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대 한마디면 또다시 웃을 수 있는데 그대 입맞춤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떠난 그대를 이제 다시 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랑이 생긴 건지 내가 싫어진 건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어 널 기다리고 있어 I'm still here waiting for you 내게 오지 마